자, 아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합성함수 좀 나갔어요. 조금 나갔고, 많이는 안 나갔어요. 합성함수 개념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못 들었다 이러면은 그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보면 좋습니다. 저기 영상은 유튜브에 있고요. 유튜브에다가 여기에 이제 스카이 미래연 치면은 나와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 이름이 요거였어 가지고 얼리버드 A반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현재 그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최상위반이에요. 자, 딱 들어가면 일단 추천과 간단하게 한 번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약간 좀 내용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 월화수목에 6시 전에 시간 되니까 언제든지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미리 카톡 같은 거 남겨놓으면은 더 좋아요. 왜냐면 가끔 이제 내가 회의가 있는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 4시에 왔는데 회의가 있다 그러면 좀 난감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럴 때는 미리 얘기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레벨 2 전부 레벨 2. 자, 여기 11문제를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간 상태고요. 20분 정도. 자, 맨 처음에 이제 맞은 것 중에 10개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 보이는데 6번 틀렸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6번을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6번을 아무래도 좀 합성함수라서 그렇죠. 자, 9개 맞은 사람도 한 명이 지금 보이는데 6번하고 9번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현재 5개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최종적으로 이 고쳐서 맞은 거 가져요.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아직 앞에 게 좀 정리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고 6번 하나 틀린 사람이 또 있고요. 2번 정도 고쳤는데 안 고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또 있어요. 6번. 그죠? 6번이 킬러 문항이었죠. 자, 그리고 11개 맞은 사람도 일단 보이는데 맨 처음에 하나 실수했다가 이제 고쳐서 맞은 사람이 보였어요. 자, 그리고 또 11개 맞은 사람이 한 명이 보이는데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쉽게 풀어서 다 맞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11개가 또 있는데 또 6번이에요. 근데 6번이 한참 고민해서 정리하다가 이제 고친 사람이긴 합니다. 또 6번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자, 그리고 마지막이 몇 개지? 세로 등급 8개. 자, 그래서 틀린 문제가 3번, 6번, 10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함수만 잠깐 다시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틀린 문제가 몇 번이냐? 3, 4, 5, 6, 3, 4, 5, 6 90, 1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좀 여유 되는 친구들은 잠깐 다른 거 풀고 있어도 됩니다. 억지로 다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정리만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좀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함수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뭐라 그랬죠? 얘는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많은 그냥 뺄게요. 하나씩 대응하는 그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사실 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이게 정의로 구분이 지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흔들리면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말이 좀 너무 길죠?
솔직히 말할게. 이 지난 시간에 지금 현재 고1 친구들 있죠. 좀 이따 고2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딱 1년 더 뒤에 있는 친구들 기말 범위가 지금 이게 들어가요. 기말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 고1 최저임반에서도 함수 처리가 뭐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뭔지는 알아요. 뭔지는 아는데 이 정의를 고지고대로 그냥 다 얘기한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죠. 왜냐면 너무 길어요. 그죠? 말이 너무 좀 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주면 좋냐?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정의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 역자가 범위역자예요. 범위역자. 그래서 정의는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범위야. 약속된 범위. 자, 그래서 범위다 보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내게 돼요. 그 대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역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그쵸? 자, 그러면 그때 정의역을 조금만 좀 심플하게 쓴다 그러면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이게 원래 뭐 대입할 수 있는 값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넣을 수 있는 값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넣을 수 있는 값.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가 구멍 공자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되다 보니까 얘도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값. 자, 그러면 함수를 왜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냐? 함자가 상자 함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자는 상자인데 무슨 상자?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 그쵸?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 얘는 영어로는 그냥 기능이라는 뜻으로 function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F자를 가지고 함수를 많이 나타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내가 1을 집어넣었다. 근데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렇죠? 3이 나왔으면은 얘는 대응되는 값이 지금 3의 상태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F라는 껍데기 함수에 1이 들어가 있는 값이 지금 3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총 몇 개가 있느냐? 모르겠죠? 모르겠으니까 한번 다 조사해 보자.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를 뭐라고 잡냐면 변수가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변수가. 자, 변수는 변할 수 있는 수, 한마디로 넣을 수 있는 값들을 대표하는 어떤 문자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 만약에 1, 2, 3 있다라고 친다면 보통 집합 자체는 라지로 쓰게 됩니다. 보통 스몰로 그냥 숫자를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집합은 보통 라지로 쓰고요. 얘가 지금 정의역의 범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y라는 게 다음 문자리가 그냥 쓰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꼭 숫자여야 되냐?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콜라나 환타나 뭐 사이다 뭐 미린다 안바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든 다 됩니다. 그렇죠? 얘를 갖다 우리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이때 x에서 y로 진행되는 그 f라는 함수가 있다면 얘는 만약에 1번이 환타, 2번이 콜라, 3번이 환타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함수는 그냥 자판기 같은 애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냥 쉽게 자판기 같은 거. 자, 그러면 자판기가 있어요. 1번 버튼이 있어요. 2번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3번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를 수 있는 건 1, 2, 3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못 눌러요. 그렇죠? 자, 근데 1번을 눌렀는데 환타가 나왔어. 덜커다가 환타가 나와요. 문제 없죠. 자, 2번 눌렀는데 콜라가 나와요. 전혀 문제 없어요. 3번 눌렀는데 환타 나오면 안 되나요? 상관없죠. 잘 팔리니까 그냥 뭐 2개 놔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갑자기 1번을 눌렀더니 막 콜라 사이다 환타 미린다 안바싸 다 튀어나와요. 덜커덩 다 튀어나와요. 망가진 거죠? 그렇죠? 고장.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요. 막 2번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돈 먹었어요. 그죠? 그것도 고장. 괜찮죠? 고장이야. 무조건 하나 나와야 돼요. 괜찮죠? 똑같은 거 또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지금 뭐 여기 사이다 미린다 안바싸 이 기계 안에 넣어놓을 수 있어요. 넣어놓을 수 있어요. 넣어놓을 수는 있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안 팔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던 전체가 지금 공역이기는 한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지금 콜라랑 환타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콜라랑 환타만 가지고 우리는 또
집합을 나타내게 되는데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치역. 아, 치자가 이를 치자, 그러니까 도달할 치자예요. 실제로 나온 값이라는 거예요. 그죠? 나온 값의 범위를 우리는 치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치역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치역은 나온 값의 범위예요. 나온 값의 범위. 그쵸? 자, 다시 한번. 내가 여기다가 x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뭘 들어갈지 모르니까 1, 2, 3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f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f를 통해서 나왔으면 fx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값이 결국 뭐랑 대응되는 거다? 아, y랑 대응되는 거다. 그렇죠? 아, y에 있는 값 중에 fx랑 대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나올 수 있는 게 나와야지 막. 그래, 뭐 버튼 하나를 늘렸어요. 뭐 4번으로 늘렸어. 근데 분명히 음료 자판기인데 여기서 갑자기 닭고기 막 이런 게 튀어나오면 음료 자판기인데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데서 나와야 돼요. 아, 치역은 공역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공역 중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나온가? 얘는 나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렇게 일단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헷갈리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자판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가 더 정리가 돼요.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용어는 뭐예요?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1대1 함수는 줄글로 써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줄글로 쓰지, 맞다. 요 수식적으로 나타내야지. 그래서 함수 수식적으로 나타낸다면, 얘는 y는 fx. 그렇죠?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환수라고 안 합니다. y는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1대1 함수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 얘는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요 표현 언제까지? 수능까지 계속 나와요. 수능 때까지. 보자마자 1대1 함수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얘는 무슨 뜻이에요? 딴 거 넣으면 그냥 말 그대로 딴 거 나온다라는 거야. 아니 뭐 버튼을 1번 누를 때랑 2번 누를 때랑 3번 누를 때 4번 누를 때가 다 다른 거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똑같은 거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라는 거는 쉽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각각의 치역이 대응이 한 개씩만 있는 거야. 그쵸? 한 개씩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떠냐면 요렇게 환타 가면 안 되고 이 닭고기 가면 안 되고. 그죠? 자, 얘는 무슨 3번은 사이다 가고 4번은 그러면 홀환사. 얘 못 따죠? 안 봤어. 이런 거 가져야 된다는 거야. 괜찮죠? 있는 거에서만 가져야 됩니다. 있는 거에서. 똑같은 거 못 가는 거. 자, 근데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두 종류로 또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다함수들처럼 만약에 이렇게 끊기지 않고 가는 함수가 있다. 그죠?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3차 함수는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함수들로 나와 있다. 얘네들은 어때요? 선이 끊겨 있나요? 안 끊겨 있죠?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어요. 자, 이 다 연결돼 있는 함수를 지금 우리는 안 했지만 저기 그 미적분 1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연속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연속함수. 그럼 뭐야,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함수처럼 안 끊긴 함수 얘기하는 거야. 안 끊긴 함수는 종류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경우에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감소하다 증가하면 이거 1대1 함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왜? 1 집어넣는데 3 나와요. 근데 갑자기 3을 집었는데 또 3 나와요. 그럼 뭐야? 1번 버튼이랑 3번 버튼 둘 다 눌렀는데 둘 다 3이 튀어나와. 괜찮죠? 자, 요런 것들은 1대1 함수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왜냐면 1번 누를 때랑 3번 누를 때가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되죠. 1대1 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다함수들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증가함수는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x값이 더 크면 함수값도 더 크다. 그죠? 그게 증가함수의 정의고요. 자, 그럼 감소함수는 비슷하죠?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큰 거 넣었을 때 작은 거 나온다. 다시 한번 요 표현 언제까지 나온다? 고3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오케이.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1대1 함수는 그러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어요? 1대1 함수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나? 아니,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1대1 함수의 일종이고요. 그게 아니라도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 중에 그래프가 증가를 일부하는데 점 빵꾸 뚫려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감소합니다. 빵꾸. 그 다음에 또 색칠돼 있으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와, 얘는 뭐야? 이건 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그러면 1대1 함수 아닌 거 아닌가? 아니라 그랬죠. 왜? x에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함수값이 다 하나씩 나와요. 괜찮죠?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가로선 그었을 때 만나는 게 계속 하나밖에 안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얘는 1대1 함수네. 왜 어딜 집어넣더라도 함수값이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1대1 함수를 바르게 찾아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대1 함수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라 그랬죠? 와, 1대1 대응. 그쵸? 엄청 중요한 거. 1대1 대응. 만약에 지금 우리가 내년에 중간고사를 본다. 1대1 대응 100% 나와요. 무조건 나와. 이거는 뭐 기말고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자, 1대1 대응은 저희가 뭐냐? 1대1 대응은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예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거. 공역은 콜환 3이 콜환 3이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역 중에 하나가 지금 대응이 없어요. 치역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1대1 대응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뭐 다 나오죠? 다 대응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는 거야. 그렇죠?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는 거.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어떠냐? 치역이 대응이 한 개인 건 당연한 건데 모든 공역이 다 대응이 한 개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응이 없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공역에 있는 값들이 다 대응이 다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1대1 대응이다. 이건 언제 쓴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역함수에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항등함수는 뭐예요? 항등함수는 항상 등호로 성립하는 함수? 항상 등호로 성립하는 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3을 넣었어요. 3 나와야 돼요. 5 넣었어요. 5 나와야 돼요. 약간 좀 지저분한 말로 뭐라고 한다? 먹은 대로 싼다. 그죠? 소화기능 불능. 오케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먹은 거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식적으로 어떻게 된다? fx는 그냥 x예요. 이거인 함수. 그렇죠. 그냥 넣은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뭐 항등함수를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고1 때나 잠깐 좀 쓰고요. 고2, 고3 올라가면은 1대1 대응이라는 용어도 그렇게 엄청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1대1 함수만 알고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y는 x 얘만 1대1 함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는 당연히 1대1 함수가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함수는 그 f만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정역과 f랑 공역 세 개가 다 합쳐져서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정역과 공역까지 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x 제곱이에요. 자, 보통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의역은 실수 전범이에요. 정의역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범이에요. 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이게 항등함수 맞나요? 항등함수 아니죠. 항등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얘는 어때요? 만약에 정의역이 0과 1밖에 없다라고 쳐볼게요.
0과 1밖에 없어요. 아, 얘는 지금 0하고 1밖에 없구나. 그럼 얘는 공역 다른 말 없어요. 그냥 뭐 실수 전범이요. 그죠? 실수 전범이 뭐 y라고 쳐볼게요.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0 집어넣으면 얼마야? f0은 빵. 그쵸? 뭐 0으로 대응되죠. 뭐 y는 뭐 실수 전범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엄청 많겠지만 그죠? 대응만 굳이 본다면 그럼 f1은 또 1 나오네. 얘도 1 나오네. 우와, 넣은 거 그대로 나오네. 괜찮죠? 아, 정역이 이 경우인 때는 얘는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정역이 뭐냐에 따라서 항등 함수가 계속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항등 함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어때요? x가 0, 1 때도 항등 함수지만 이것도 항등 함수예요. 이것도 0.0 나오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것만 있어도 항등 함수예요. 왜냐면 1밖에 없어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등 함수가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거 일단 생각할 수 있겠고 이거인 함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고 상수함수. 상수함수. 그렇죠? 상수함수도 나타낼 수 있는데 상자가 항상 상자, 숫자가 숫자수. 그렇죠? 항상 똑같은 수 나와야 돼요. 변동이 없는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맨날 똑같아야 돼요. fx는 뭐 상수. 그쵸? 이때 c라고 쓰는 이유는 constant. 얘가 명사로는 상수라는 뜻이 있어요. constant가. 그쵸? 뭐 끊임없는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명사로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c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거인 함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전에 뭐 자판기 얘기했잖아요. 막 1번 버튼부터 4번 버튼 다 눌렀는데 다 콜라밖에 안 나와. 그럼 상수함수예요. 그렇죠? 물론 걔는 뭐 숫자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가 뭐였어요? 합성함수. 이거 조금 이따 봅시다. 이거 조금 이따가. 자, 그리고 마지막 용어는 역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이따가 좀 볼게요. 자, 문제를 한 번만 잠깐 볼게요. 3번. 3번. 자, 함수 f가 임의 실수 xy에 대하여 저기 임의라는 단어가 뭔지는 괜찮죠? 임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랜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x랑 y를 랜덤하게 막 집어넣었을 때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 자, 그때 f1은 2가 나온대요. f4는 얼마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모든 함수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모든 함수값을. 자, 그러면은 F4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1은 좀 쓰고 싶어요. 그래서 X, Y에 둘 다 1을 집어넣어볼게. 둘 다 1을 집어넣어보자. 그럼 얘는 지금 F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죠? F1은 2인데? 그럼 얘는 2 곱하기 2네. F2는 4구나. 그렇죠? F2는 4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를 또 알고 싶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또 4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2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F4는 아까 이 F2가 4였으니까 4 곱하기 4 16이구나. 그렇죠? 이게 다예요. 괜찮네. 오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4번. 딴 값 알고 싶다? 알고 싶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뭐 둘 다 0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F형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F형이. 자, 뭐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해보고요. 자, 4번. 정의역이 지금 1, 2, 3, 4, 5예요. 그렇죠? 정의역이 1, 2, 3, 4, 5. 가는 함수 F예요. 공역 얘기가 없는데? 그렇죠? 공역 얘기가 없어요. 없으면 실수 전범위. 그렇죠? 없으면 실수 전범위. Y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오케이. 가을바람을 맞아라. 가을바람을 맞아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라는데 1제곱이면 1이죠. 5로 나누면 그냥 1로 갈 겁니다. 자, 2는 제곱하면 4예요. 5로 나누면 4가 되겠죠. 그쵸? 얘는 1이구나. 얘는 4구나. 그쵸? 그러면 3제곱은 9죠. 9는 5로 나누면 4네요. 3 집어넣어도 4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제곱이 16.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요. 얘도 지금 1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와, 근데 5제곱은 25. 아이고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빵이네요. 그쵸? 치역은 0, 1, 4. 요거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치역은 실제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합치면 5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5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이쪽에다가 지금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함수. 역할만 똑같으면 돼요. 역할만 똑같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함수는 자판기.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한 건데 자판기인데 자, 여기에 광고가 있어요. 포카리 스웨트. 그렇죠? 여기 광고가 있어요. 막 코카콜라. 광고가 있어요. 그러면 겉보기는 둘이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1번 누르면은 콜라, 여기도 1번 누르면 콜라, 2번 누르면 사이다, 여기도 2번 누르면 사이다. 버튼 두 개밖에 없는데 1번 누르면 콜라, 2번 누르면 사이다. 똑같죠? 괜찮아요? 겉보기는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둘은 같은 자판기예요. 그렇죠? 같은 자판기, 같은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x가 x예요. gx가 x제곱이에요. 둘은 같은 함수예요? 다르죠? 달라요. 왜? 정의역을 얘기 안 했잖아요. 정의역을 얘기 안 했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냥 실수 전체라는 거야. 실수 전범위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3집을 하면 얘는 3이죠. 얘는 3집을 하면 9 나오죠. 안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정의역을 0과 1만 집어넣었다라고 쳐봐요. 정의역이 0, 1밖에 없어요. 그럼 얘도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얘도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그렇죠? 그럼 이때는 똑같은 함수라고요. 괜찮죠? 이 정역하에서는 둘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이 자판기 안에는 콜라 사이다 말고 뭐 미린다, 환타, 닥터페퍼 막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파는 거 누구밖에 안 팔아. 얘는 진짜 콜라 사이다밖에 없어. 상관없다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냥 똑같은 함수예요. 괜찮죠? 오케이. 겉보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정의역이 지금 1과 2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정의역 x가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합 같은 경우는 집합기호 이거 중괄호 있죠? 중괄호 왜 이렇게 잘 안 써지냐? 아무튼 중괄호 이거 꼭 써야 됩니다. 집합에서 중괄호 안 쓰면은 집합으로 인정을 안 해요. 오케이. 만약에 학교에서 서술형이나 단답형에 치역을 구하시오. 근데 치역이 1과 2예요. 그럼 답안지에다 이렇게 쓰면은 점수 날아갑니다. 무조건 중괄호 써야 돼요. 그죠? 집합이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에서 지금 서로 같은 함수라 그랬어요. fx는 x 세제곱 2a x제곱 3b. 그쵸?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정령 요거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f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1, 2a, 3b. 자, 그러면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쵸? f1과 g1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에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8와 8a, 3b.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 f2도 g2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당연히 문자는 2개고 식도 2개죠. 연립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좌변으로 넘기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은빵 이렇게 되겠고, 자, 좌변 넘기면 10a 플러스 2b 플러스 8은빵. 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대로 그냥 뺄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버리면은 10a에서 3a 뺐으니까 7a, 2b 뺐으니까 빵, 얘는 8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7은 빵. 그렇죠? 따라서 a 값은 현재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3 플러스 2b 플러스 1은 빵이니까 마이 넘기면 2, b는 1이에요. 괜찮죠? a는 마이너스 1, b는 1. 오케이. 자, 그래서 5번도 정리가 됐습니다. 5번도 정리가 됐네요. 그럼 잠깐만, 치역 구해달라 그랬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니까 1 더하기 1. 얘는 그냥 2네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3. 그쵸? 치역은 지금 2, 3만 들어가 있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답은 어떻게 쓴다고요?
중괄호 써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우와. 6번. 합성함수가 아니고 1대1 대응이지. 1대1 대응. 자,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1 대응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x라는 정의역 집합이 x 바 x는 0에서 4 사이. 자, 혹시나 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집합 중에서도 이렇게 바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건으로 집합을 나타낸 거죠. 자, 왼쪽이 목적이 항상 바를 기준으로 왼쪽이 목적이고요. 오른쪽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합의 목적은 원소예요. x가 원소예요. 그렇죠? 이 조건 가지고 있는 x들이 다 원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x가 실수인지 뭐 자연수인지 안 나와 있네? 안 나와 있으면 실수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으면 실수예요. 지금 x의 원소는 0부터 4까지 실수 전체예요. 괜찮죠? 실수 전체. 오케이? 자, 그러면은 6번에서 뭐가 있죠? 아이고, fx식이 이렇게 생겼네? ax 제곱 플러스 b x는 0에서 3 사이. 그 다음에 x-3. x는 3에서 4 사이. 그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지금 정의역 범위 0부터 4 중에서 지금 얘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건 뭐 1차 함수니까 직선으로 3 집어넣었을 때 빵. 그쵸? 4 집어넣었을 때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괜찮죠? 얘만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와, 근데 잠깐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니까 x를 갖다가 어디까지도 x로 썼어요? x에서 x로의 함수, f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 말은 뭐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거는 앞에 x는 정의역 얘기하는 거고 뒤에 x는 공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공역을 언급을 안 한 게 아니고 공역을 지금 x 0부터 4까지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역도 지금 0부터 4까지밖에 없잖아. 1, 2, 좀 올라가야 되겠다. 3, 4. 그렇죠? 자, 지금 이 범위 안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얘는 지금 어떻게 되지? 2차 함수네. 1차가 없죠? 대칭축이 지금 y축이에요. 그죠? 대칭축이. a랑 b는 상수라고만 돼 있네? 상수라고만 돼 있네? 어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얘가 양수라고 친다면 얘는 0 집어넣었을 때 딱 b가 나오죠? 그럼 여기 딱 1에서 끝났네? 그러면은 여기 0,1 지나가면서 좌우 대칭으로 나오는데 3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게 올려주면 되겠군. 그쵸? 와, 그럼 얘는 지금 3은 빠졌네? 빵꾸예요. 그쵸? 뭔가 1대1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가 문제가 돼요. 어디가 문제가 돼요? 함수값 1이 두 군데서 나와요. 괜찮죠? 거기다가 또 문제가 뭐예요? 4라는 함수값이 아예 안 나와요. 그렇죠? 공역이 지금 4가 정의가 돼 있는데 4가 안 나오죠? 그럼 잠깐만. y축 대칭 중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는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얘가 3이 빠졌잖아. 3이 빠졌는데 그 3 빠진 거를 1이 나오게 만들어주면서 얘는 지금 0일 때 값이 그러면 최대로 4를 가져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내려오다가 빵꾸. 그렇죠? 이렇게 나와주면 봐봐요. 뭐 이렇게 뭐 선 그었을 때 다 하나씩 만나죠? 함수 맞아요. 근데 이걸 가로로 연결시켜서 봐도 다 하나씩 만나요. 함수 맞습니다. 괜찮죠? 그러면은 B는 4구나. 그렇죠? 왜냐면 0,4를 꼭지점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1 집어넣어, 3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죠? 그래서 F3은 9A 플러스 B. 9A 플러스 B. 요게 지금 1로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마3을 9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야만 지금 가능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F1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 3분의 12에서 1 뺐으니까 11이 답이야. 괜찮죠? 3분의 11. 아, 좀 어려울 만하다. 그죠? 6번. 이거 레벨 2인데, 레벨 2 치고 좀 너무 어렵다. 미안해. 이건 레벨 3로 봐도 사실 크게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레벨 3 치고는 조금 쉬운 편이고요. 레벨 2 중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다시 한번. 우리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레벨 3까지예요. 레벨 3까지. 다시 한번. 레벨 3까지 완벽하게 마스터됐다. 1등급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웬만한 학교 1등급 다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레벨 3까지 마스터했는데 1등급이 보장이 안 되는 학교는 딱 3학교. 선덕고, 대진고, 대진여고. 요 셋 빼고는 1등급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 세 학교도 그러면 레벨 3까지 마스터했다고 1등급 안 나온다? 아니, 나온다고요. 나오는데 실수하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거긴 장담하긴 좀 쉽지 않은 거. 오케이. 자, 특히나 선덕고는 사실상 레벨 3 가지고 좀 많이 모자라요. 레벨 3로. 자, 근데 대진여고도 많이 어렵고요. 자, 그러면 9번도 한 번만 줘볼게요. 9번. 자, x에서 x를, 여기도 또 나왔네. 그죠? x에서 x로의 함수. 그 말은, 1, 2, 3이 정역이자 지금 공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역이자 공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 우리 이걸 안 줬구나. 이 잠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자,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어요. 1, 2, 3, 1, 2, 3.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이건 전부 다 그냥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함수가 되려면 뭐라 그랬죠? 야, 이거 너무 긴데? 자판기라고 써놨는데도 긴데? 근데 뭐라고요? 정역의 각각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결론 무슨 뜻이에요? 1은 무조건 대응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요. 2도 대응 하나만 나와야 돼요. 3도 대응 하나만 나와야 돼요. 똑같은 거 또 나와도 상관없고요. 대응이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공역 중에서 하나로 몰려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함수가 f1이라는 함수 값은 대응할 수 있는 게 좀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f2도 그래, 뭐 얘가 만약에 2로 갔다 칠게요. 그럼 f2도 세 가지. 그쵸? 세 가지 경우의 수. 2로 또 가도 돼요. f3도 세 가지. 다 2로 가도 상관없다고요. 딴 데 가도 상관없고요.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3, 3, 3 나왔어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당연히 고배 법칙이에요. 그죠? 고배 법칙. 오케이. 왜? 세 개가 대응이 다 이루어져야, 모두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배 법칙입니다. 각각이 하나씩 다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가지면 걔는 합의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의 세제곱 27개. 그렇죠. 함수는 27개 종류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뭐 다 1번으로 다 갈 수도 있고 1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럼 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함수는 안 해요? 여기서 1대1 함수 돼버리면 정역과 공역 원소가 똑같잖아요.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 순간 공역과 치역은 무조건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1대1 대응이라고 친다면 일단 뭐 1이 될 수 있는 거. 일단 1 먼저 대응시킨다 그러면 얘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뭐 1이 1로 갔다 라고 쳐볼게요. 그 F2는 얘는 1은 대응되면 안 되죠. 그렇죠? 똑같은 거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2는 둘 중에서 골라줘야 돼요. 2나 3 중에 두 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만약에 3으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3은 선택지가 없죠. 그냥 한 가지야. 무조건 얘는 2로 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한 가지 또 고배 법칙. 그래서 1대1 대응은 항상 팩토리얼입니다. 그렇죠? 왜? 정역과 공역 원소가 똑같으니까 무조건 팩토리얼이에요. 1대1 대응은. 오케이.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 개수. 상수함수 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요. 1, 2, 3 뭘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1이 대응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럼 1이? 리더예요, 리더. 얘가 그냥 일단 3으로 갔다. 세 가지 쳐볼게요. 2, 3 다 따라가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아, 세 가지구나. 그래서 27, 63 이렇게 되니까 답은 36가지가 됩니다. 이거 다 더하니까 답이 3번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10번도 간단하게 한번 좀 봅시다. 이야,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우와, 합성함수. 말이 너무 많은 합성함수. 그렇죠? 합성함수. 얘는 합성함수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두 개 이상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함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둘 이상의 함수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내가 빼빼로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요. 빼빼로 생산 공장. 근데 첫 번째 기계에다가는 뭘 집어넣냐면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어요. 와,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어요. 그럼 밀가루 반죽을 집어넣으면은 F라는 함수 껍데기를 통해서 얘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막대기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막대기가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럼 이게 빼빼로로 팔면 안 팔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기계로 들어가요. 두 번째 기계, G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 막대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된다? 초콜릿을 씌워줘요. 초콜릿을 씌워줘요. 약간 요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온 결과 중에 G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서 뒤로 넘겨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fx가 무슨 x제곱, gx가 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f에다가 다시 한번 2를 집어넣었다. 노란색으로 좀 해볼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얘는 1 통해서 나온 게 1로 나오죠. 괜찮죠? 그러면 1로 나오는데 1로 나와? 1로 나와요. 1로 나오면은 좀 단수. 이상. 자, 그럼 얘는 지금 3으로 나오겠네요. 괜찮죠? 1이라는 거를 F에다가 집어넣으니까 1로 나오는데 걔를 다시 G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괜찮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보기가 조금 그래요. 막 혼합해서 더 쓰면 좀 헷갈려. 두 개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라는 함수를 G에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G, circle, F 이렇게 씁니다. 얘를 circle이라고 해서 읽어주는데 읽을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G, circle, F, G 동글 F 마음대로 그냥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에다가 1,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몰라. 정역 x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얘가 일단 속함수 f 먼저 가요. 그렇죠? f 먼저 갑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값 중에 x에다 집어넣었다. 그럼 얘는 fx가 되겠죠? 그죠? fx가 될 거예요. y라고 한번 쳐볼까? 자,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g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몰라. g는 정역이 y고 공역이 z라고 친다면 고개 f에 집어넣어서 나온 거 고개 g에다가 집어넣어서 gfx. 그죠?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이거 통째로를 하나로 네이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라는 함수가 x에서 g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hx는 gfx구나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h에다가 1 집어넣은 거는 gf1과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 이름으로 줄여놓는 것 뿐이에요. 괜찮죠? 이렇게 첫 번째 기계, 두 번째 기계 따로따로 얘기해도 되는데 혼합해서 빼빼로 기계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 쓸 수 있는 것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밀가루를 넣었어요. 밀가루를 넣었으면 막대기가 돼서 나와야 되죠? 막대기가 나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밀가루를 집어넣는데 쿠키가 돼요. 쿠키가 돼서 들어가면 얘는 당황하겠죠? 뭐지? 막대기가 들어와야 앞부분만 초콜릿을 바를 텐데 그렇죠? 둥근 게 들어와 버리면 얘는 기계가 멈춰요. 얄쌍한 것만 들어와야 얘가 진입이 되는데 입구에서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망가져 있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게 들어오면은 이게 기계 고장나요. 오케이. 그럼 결국 뭐라고요? 얘가 나오는 그 함수값, 치역 있죠? 치역이 G로 들어올 수 있는 A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자, 앞에 있는 속함수의 치역이 겉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요래야만 합성함수가 정의가 가능합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이게 문제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오늘 이거 집어넣을까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오늘 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좀 이따가. 자, 그러면은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자, x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라고 칩시다. 1, 2 집어넣는데 얘가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5로 간다라고 쳐볼게요. 자, 근데 g라는 함수는 뭐라 그럴까?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라고 쳐볼게요. a가 정의역이고 b가 공역이라고 쳐봅시다. 자, 근데 얘는 정의역이 3과 5밖에 없어요. 근데 6, 7, 8로 대응이 되고 있어요. 다 7, 8 이렇게 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G서클F라고 하는 이 함수는 정의될 수 있어요? 얘는 가능해요. 왜? 어차피 F는 1과 2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GF1이라고 한다면 F1이 지금 3 나오죠? 그러면 G3이니까 7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GF, 그죠? 어차피 정역은 또 2도 또 있습니다. 그럼 F2는 5가 나오죠. G5. 그러면 G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네. 그쵸? 모든 정역에서 GF가 함수값 다 존재하네요. 괜찮죠?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가 4로 가요. 이러면 이거는 GF는 합성이 돼요? 안 된다니까? 아니, 빼빼로로 길쭉한 거 2개 나오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둥근 것까지 만드는데 앞에서 근데 얘는 길쭉한 거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GF에 3 집어넣었는데 F3이 4예요. 근데 G 입장에서 뭐야? 4는 들어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아예 고장. 그죠? 기계 멈춥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합성이 되려면 앞에 함수의 치역이 뒤 함수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기기가 돌아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껌 먹고 싶은 사람. 껌 먹고 싶은 사람. 짤랑. 껌 먹고 싶은 사람. 껌 먹고 싶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봤고요. 좀 말이 많았죠? 저 몇 번까지 했더라 지금? 자, 10번. 너무 길었어. 앞에 거 총정리하느라고. 자, 왜냐면 함수 조금 헷갈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의 것들을 못 들어본 친구들이 간단하게 한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와, ffx가 4x-3이래요. ffx가 4x-3이래요. 자, F2 얼마냐? F2 얼마냐? 잠깐만.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쵸? 와, 이게 4x-3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식으로 나와 있어서 좀 헷갈려요. 지금 F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F에다가 F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야? 그래.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죠. 왜? A 곱하기 1 플러스 B니까. 그쵸? 그럼 F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A 곱하기 2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만약에 F에다가 X가 아니고 T를 집어넣었다. 넣을 수 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럼 얘는 A 곱하기 T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쵸?
아, 근데 이번엔 f에다가 f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f에다가 fx 집어넣었으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 fx가 지금 뭐라고요? ax 플러스 b였지. 그렇죠? 아, 그럼 얘는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구나. 괜찮죠? 그냥 넣은 거예요. 정리해서 쓴 거, 그죠? 왜? 이미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자, 걔가 뭐라고요? 4x-3이라고요. 그렇죠? 걔가 4x-3. 괜찮죠? 와,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얘는 항등식이잖아요. 그렇죠? 1차 계수 똑같고 상수항 똑같고. 와, a제곱이 4예요. 그럼 a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만 a는 양수로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렇죠? a는 플러스 2구나. 그렇죠? a 양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알 수 있는 거. 요거는 지금 a에다가 2 집어넣으면 3b죠. 3b가 마3이네. 아, b는 지금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b는 마3, 마1. 자,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지금 2x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F2라고 한다면 2 집어넣었으니까 2 곱하기 2 빼기 1. 그죠? 4 빼기 1이니까 3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자, 똑같아요. F 서클 G랑 G 서클 F가 똑같아요. 자, 사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정리를 다 하지는 않았어요. 다 하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잠깐 좀 볼게요. F에다가 서클 G, G에다가 서클 F. 다시 한번. 얘는 뭐라고요? F라는 겉껍데기 함수 안에 GX를 합성한 거고요. 얘는 G라는 겉껍데기 함수에 fx를 합성했어요. 이 둘이 똑같은 상태래요. 얘는 원래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모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까? 예를 들지 말까? 예를 들까? 쟤를 들까?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아, 만약에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지금 2x 플러스 6이고 뭐 gx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뭐예요? fgx는 그렇죠. f에다가 gx 집어넣었으니까 2gx 플러스 6이죠.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와, 그럼 얘는 2x 플러스 8이네.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gfx다. 그럼 얘는 g 안에다가 fx를 집어넣어도 돼요. 그쵸? 얘는 g에다가 2x 플러스 6. 왜 위에랑 다르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G에다가 그냥 X 대신에 2X 플러스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X 플러스 6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럼 얘는 2X 플러스 7. 우와!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합성이라고 하는 서클은 어떻다고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한다고요. 괜찮아요? 교환 법칙을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는 거지 될 때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얘는 그 중에서도 되는 경우 그러면 A는 얼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좀 볼게요. FGX는 F에다가 GX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가 AX-3 집어넣으면 되죠. 2배의 AX-3 플러스 6. 그렇죠? 그럼 얘는 2AX 빼기 6 플러스 6이는 그게 2AX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GFX는 G에다가 2X 플러스 6 집어넣었죠. 그럼 얘는 A에다가 2X 플러스 6 빼기 3. 그렇죠? 그럼 얘는 2AX 6A 빼기 3이에요. 와, 이 둘이 어떻다? 지금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같으려면 항등식으로 같아야 되니까 계수 비교법 때문에 이게 빵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가 2분의 1이 아니면 얘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A가 2분의 1이 아니면 그렇죠? 무조건 2분의 1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로 나와야 되니까 G4는 맛있어. G4는 4 집어넣었으니까 2 빼기 3 그렇죠?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아이고, 미안해. 너무 많이 많았지? 너무 많이 많았어. 테스트, 함수 총정리하느라고 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너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설명이 좀 너무 오래 걸렸어. 함수 총정리하면서 더 오래 걸려가지고 좀 그러니까, 미안해.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저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차차차차. 아이고, 정리 많이 냈어. 자, 질문 좀 여쭤 볼까요? 질문 잠깐만요. 오케이.